한 병원 수술실 앞에서 갑자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. 중년 여성이 상대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달려드는데요. 급기야 막말까지 퍼부으며 상대 여성을 병원 밖으로 내쫓기까지 합니다.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데요. 이 세 사람 도대체 무슨 관계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? 자, 오늘 이 사연은 정말 좀 미스테리합니다. 자,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. 네, 제보자는 50대 여성입니다. 지금 돌아보면 남편과의 만남은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4살 연상이었던 남편과 15년 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남편이 이 자신이 없어서 이 결혼식이 어렵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먼저 파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이 남편 다음 날 내가 스트레스가 심했었다 막 이러면서 또 싹싹 사과를 했어요. 그래서 넘어갔는데 평소 남편의 우유부단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보자께서는 이때부터 걱정이 컸다고 합니다.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결혼식 당일 아침까지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옆에다 그냥 대놓고 내가 잘하는 걸까? 막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했다라는 거예요. 결혼식은 무사히 치렀지만 두 사람은 여러 고민 끝에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요. 자,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 분양받은 신혼집 공사가 지연이 돼서 한동안 이제 시부모님 댁에서 처음에 사셨대요. 시부모가 아들보다 어린 제보자를 그냥 30대라는 이유만으로 좀 안 이꼽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제보자의 표정, 말투, 뭐 젓가락질하는 방법까지 다 꼬투리를 잡으면서 잔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이 남편은 옆에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대요. 제보자 스트레스가 당연히 컸겠죠. 여러 차례 임신을 했다가 모두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. 병원에서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임신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. 자, 그때 시어머니가 밭이 안 좋으니까 애가 들어서도 잘 자라겠냐 이런 막말까지 합니다. 그 이후로 부부가 독립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남편에게까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제보자 흉을 그렇게 봤습니다. 자, 그래도 이 남편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. 그 당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남편이 먼저 시부모님과 안 보고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제가 명절 때나 뭐 이때 이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 제사 없앴다. 어머님 놀러 가셨다. 우리 가족은 너랑 나 둘이다 이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락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남편이 자기 부모랑 이렇게 딱 끊고 지냈네요. 이 먼저 제보자한테 이제 연락처 지어라. 그러면서 끊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. 그렇지만 뭐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? 아니다. 이제 우리 가족은 너하고 나 둘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. 신뢰는 하고 있지만 남편을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, 특히 뭐 일이나 신용을 핑계로 대면서 혼인신고를 계속 미뤘다고 해요. 그렇지만 뭐 결혼식도 올렸고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5년 정도 살아왔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살았는데 문제는 작년 겨울에 함께 산책을 하다가 남편이 쓰러져서 급히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네,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사망했습니다. 아이고. 네, 남편이 사망했는데요.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. 이 시부모가 소식을 전해 듣고 와서 제보자를 보자마자 갑자기 달려들면서 우리 아들 휴대전화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네? 그리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다시 또 달려들면서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면서 너 일단 집에 가 있어라. 장례식장 정해지면 그때 연락하겠다라고 며느리한테요?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며느리가 일단 돌아왔죠. 근데 몇 시간 뒤에 전화를 해봤더니 안 받는 거예요, 시부모가. 그래서 병원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의 시신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황이었습니다. 세상에 며느리도 모르는 곳으로 아들의 시신을 빼돌렸습니다. 마지막 인사 못했죠. 자, 과연 시부모 왜 이랬을까요? 얘기 들어보시죠. 식당에 찾아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.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이 집 며느리다 그랬더니 네? 이러길래 어머님 성함을 얘기하면서 여기 사장님 아닌가요? 그랬더니 자기가 며느리래요.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여자 문제로 그럴 거라는 생각조차 해보지를 못해서 놀라서 아이까지 있다고 하니까 아니, 이건 또 뭔 소리야 또.
자,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남편이 사망한 후에 제보자가 시부모님의 예전 집을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한 뒤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시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간 거예요. 거기에 외국인 여성이 직원으로 있길래 내가 이 집 며느리인데 사장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. 시부모? 그랬더니 직원이 당황을 하면서 제가 며느리인데요?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제보자가 시부모님 이름도 묻고 이것저것 막 확인을 합니다. 그런데 한국말이 서툴렀던 직원은 나 애도 둘 있어요. 시부모님한테 물어봐요. 라면서 말을 흘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잠시 뒤에 시부모가 도착하자마자 제보자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고 며느리를. 예, 며느리를. 제보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물으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우린 너랑 아들이 10년 전에 끝난 줄 알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. 아,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이게? 너무 답답하죠. 15년 동안 살았는데 뭔가 다른 아내가 있잖아요. 그래서 가만 돌이켜 보니까 외박한 적도 거의 없고 조금 늦게 와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한 7, 8년 전에 제보자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예. 그때 한 2주 동안 바쁘다고 못 봤다고 합니다. 남편이. 그런 거 빼고는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시부모가 지금 하는 말이 야 너는 애도 없는 게 며느리 아니다. 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며느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. 결국은 이 제보자 입장에서 남편 휴대전화 열어서 뭐가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휴대전화도 시부모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.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손 변호사님 저 얘기를 듣고도 좀 뭐지 싶어요. 저 실제로 유사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. 실제로 있어요.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시부모가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사실 더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업무방해로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뭐 10년 전에 이미 끝난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혹시 이미 다 그 생전에 남편과 이 시부모가 다 알고 있으면서 며느리 2명을 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짐작입니다만 짐작은 그렇게 되는데요.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. 이 시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 남편이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갔을 수도 있고 도대체 진실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알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. 그게 지금 가장 답답한 것 같아요. 진실이 뭔지를 며느리 당사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뭐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. 와. 네, 이거는 뭐 남편과 시부모의 은폐와 기만 속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의 이야기죠. 이 남편도 겉으로는 되게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을 것 같은데 속으로는 사실 굉장히 기만하고 전 교활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이중인격자고 이중 생활을 해왔던 거죠. 이 시어머니, 시아버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격하는 거지만 사실은 방어하는 거죠.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다 사실혼이었다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 외국인 여성이라는 며느리도 생애를 당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사실은 남편이 하룻밤도 집에 오지 않은 거예요. 애를 둘 키우면서 이 여성들을 농락한 어떤 가족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오늘 제보자께서 이걸 또 물을 수 있는 남편이 또 없다라는 겁니다.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속상하셨겠어요.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사실혼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손해배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제보는 사건 반장.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.